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박소연입니다. 최근 한 금융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4050 세대 비은퇴자들이 노후 설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건강보다도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기보다는 제2의 일자리를 찾는 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2015년 한 분석 자료를 보면 5, 60대인 비은퇴 가구 연평균 소득이 약 5,600만 원이었는데 은퇴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2,8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은퇴할 수 있는 노후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길 비전교육연구소 김길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퇴를 은퇴하는 100세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00세 인생.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면서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행복한 삶이란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은퇴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한 100세 시대 행복이란 은퇴를 은퇴하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퇴를 은퇴하는 인생, 즉 은퇴가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뭐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50대 초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듯이 저 역시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과정과 또 지금 살아가는 과정, 앞으로 살아갈 계획에 대해서 그 제 예를 들어서 은퇴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중반까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넘버원 인생, 한 줄 서기에서 경쟁하는 경쟁 구조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30대 후반을 넘어서 40대 중반까지는 온리원 인생, 나만의 새로운 줄을 만들어서 나만의 브랜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과거가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갈 계획은 맨 끝에 있는 셀프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퇴할 수 있는 인생은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은퇴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살아온 과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30대 중반까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사회가 경쟁 구조의 사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예외 없이 그 경쟁 구조 속에서 수많은 상대와 경쟁을 하면서 살아와야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 저는 옆집 친구와 우정을 다짐했던 그 친구와 영원히 변하지 말자고 우정을 다짐했지만 시험 때만 되면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옆집 친구의 창문에 불이 꺼지기 전에는 절대로 불을 끌 수가 없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경쟁, 때로는 창가에 이불을 가려놓고 밖으로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친구가 빨리 자니까 등등의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경쟁을 통해서 시험에서 1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거가 있는데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상대를 의식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다지 뭐 이렇게 행복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학교의 과정을 끝내고 저는 어릴 적부터 직업 군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하게 되죠. 설레는 마음으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발령지가 최전방의 DMZ 그 지역에서 이제 소대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장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군대라는 조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승진해야 내 출세가 빠르고 내 성공이 빠른 거죠.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출신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또 어떤 선후배 간의 경쟁이 당연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남들을 누르고 내가 이겨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열심히를 정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런 인정도 받고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젊었을 때 그 장교로서의 열정과 오로지 순수한 그 정의로움만 있었던 그 젊은 장교에게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정적으로 인사고과를 평가받고 승진을 하고 자리를 옮기고 인사 발령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저보고 충성스럽다고 하는 내 상관의 말이 달라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회의감과 실망감, 나아가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로서 배신감도 느꼈던 그런 과거가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분명히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왜 저쪽에 손을 들어주는지를 이해를 못했고요.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젊었을 때 아주 성숙해진 그런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그런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3년 정도 고민하다가 약 6년간의 직업군인 생활을 마치고 제가 사회에 진출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그래도 운 좋게도 좋은 직장에 취업이 잘 되었습니다. 또 주변의 지인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늘 감사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입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연수원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다짐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군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반드시 이 직장 내 사회에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경쟁을 통해서 남을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특히 제가 입사를 해서 부서 발령을 받았는데 인력개발팀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인데요. 지금은 많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무실 구조가 그 사무실 문을 들어가면 맨 앞에는 신입사원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급대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서로 정면을 보고 이렇게 다 앉아 있죠, 그죠? 그 저는 역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맨 앞에 당연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뒤에 그 뒤에는 제 군대 후배와 제 친구가 동료가 제 상관으로 상사로 저보다 훨씬 더 먼저 퇴직을 하고 전역을 하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 고참으로 앉아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 내가 친구와는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자존심의 문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또 직장에서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다른 열심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라면서 또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면서 늘 경쟁을 위한 경쟁을 계속해왔던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97년도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IMF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저희 회사에도 그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이 당시에 아주 세 가지의 신선한 충격을 받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늘 아버지같이 모시던, 늘 존경했던 제 뒤에 계시던 저희 사무실의 최고의 리더이신 이사님이 하루아침에 퇴직 선고를 받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나가던 분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갑자기 방향성이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경영이 어려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원들을 감원해야 되고 뭐 그런 건 당연하죠. 그런데 저를 불러서 전체 전 직원들의 명단을 두고 퇴직자를 예상되는 퇴직자를 선별하는 그 지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적도 있고요. 그 비밀스러운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수많은 직원들의 동료들과 선후배들의 명단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결론은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명도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비밀스러운 방에서 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경쟁인지 아닌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단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충격은 뭐였냐면 경기가 안 좋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월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꾸리는 제 가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죠. 예. 아무리 직장에 일에 대한 의미가 좋고 하더라도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이건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세 가지의 충격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처음 느껴봤고 그 불안감 때문에 제 인생을 아주 깊이 성찰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불안감이 컸었지만 그 와중에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느꼈던 한 가지 깨달음이 뭐냐면 제가 눈치가 좀 빨랐던 거였죠. 그죠? 이대로 가면 이제는 안전한 직장,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점에서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불안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찾아야 되느냐의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 기로에 서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정도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던 와중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만의 길을 가야겠다. 내 사랑하는 동료와 내 친구와 내 후배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선정을 하고요. 홀로 서기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제가 그 당시에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미래를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겠다라고 고민할 쯤에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 내용이 단지 그냥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할까? 이런 막연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서서히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뭘 할까?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난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은 뭘까? 좀 더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 성찰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살아온 과거를 쭉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는 계기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보니까 아주 일관된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늘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저의 일관된 모습이었고요. 남 앞에서 얘기하는 일을 자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대 생활도 그렇고, 또 사회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뭐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결론 내렸던 건 바로 뭐냐면 강령가의 길을 가야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의 말로 인해서 상대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내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나가서 홀로 평생 직업으로 강령가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직장을 사표를 내고 나와서 강령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저를 막 불러주는 건 아니죠. 왜? 인기 있는 강사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래도 먹고 살 정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제가 제 자신이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 제 모습이 가슴으로 말하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얘기하는 저를 발견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지식을 갖다가 옮기는 그런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한 고심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본 게 하나가 있었는 게 뭐냐면 이 강의하는 강사들도 자기만의 캐릭터, 자기만의 컨텐츠가 없으면 즉 자기만의 브랜드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일찍 깨우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강의하는 일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하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강의도 하고 개인적인 사업도 하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또한 다양한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철학도 이해를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 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적인 탐구도 열심히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스틱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 콘텐츠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홀리스틱 리더십 학위로 논문으로 홀리스틱 리더십 이론 과정을 발표를 했고 책을 통해서 이제 김길수라는 강사의 강의 콘텐츠가 완벽한 브랜드로 탄생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는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꿈꾸었던 그런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강의하는 강연가, 평생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재미가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또 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왔습니다만은 결국은 내가 유명해지려고 다른 강사보다 좀 더 앞서가려고 더 많이 어딘가에게 불려가려고 이러는 제 모습이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원도 양양이 시골인데요. 집인데 고향인데 하루는 그쪽 고향에서 강의 의뢰가 와서 강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니까 또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향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강의료도 두둑히 받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향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뭐 그렇게 많은 재능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지역사회, 고향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내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의 생각을 대관령을 넘기고 한계령을 넘어서 생각의 폭을 넓혀줘야겠다. 그들의 꿈을 크기를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작은 학교에 제 모교죠. 가서 앞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아이들과 함께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꿈을 꾸는 요령을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세상은 정말 넓고 누구 말대로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교장 선생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이 벌써 6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정문을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내가 이 강연가로서의 직업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강의를 받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강사로서 강연가로서 이 직업의 사명의식을 뭔가 바라는 것 없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게 정말 행복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제 삶이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강사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의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로서는 당연히 강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이 직업의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경쟁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과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내가 열심히 하느냐에 전제를 두고 기준을 두고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 그 가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을 두고 제 자신에게 성찰을 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위해 있는 것이 강연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보다는 정말 그 일 자체가 그렇게 하는 삶이 나답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지금은 열심히 셀프한 인생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은퇴하긴 인생을 살려면 넘버원 인생에서 이제는 셀프한 인생, 즉 어딘가의 울타리에 갇혀서 누군가의 경쟁하는 삶에서 울타리를 없애고 자유롭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사는 셀프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은퇴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비전하우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비전하우스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쩌면 오늘 이 순간 이 비전하우스를 채우지 않는다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하우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비전하우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 순간에 그 채우는 순간 은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단지 뭔가 구체적인 비전 없이 불안해하는 내 생각의 은퇴가 존재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생각은 불안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비전 설계만이 은퇴 없는 100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줄 서기에서 경쟁하는 삶으로, 여러 줄에서 자기 줄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또 가치 있는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로운 줄을 창조하는 삶을 살라는 조언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들려주신 강의 내용처럼 은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고민만 하기보다는 앞으로 나는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줄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구체적인 비전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은퇴하는 100세 인생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